안녕하십니까. 한국기과연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에 김규화쌤 벨시에 소식을 듣고 바로 호치민으로 가서 호치민에서 월요일 새벽 비행기를 타고 월요일 아침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조문을 하고 화요일 바로 다시 호치민으로 와가지고 호치민에서 학교 차로 메콩대학에 오니까 수요일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눈을 붙이고 수요일 오전 오후 수업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 또 오전 오후 수업을 마치고 지금 좀 편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업이 없을 때는 계속 피곤해 가지고 누워 있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을 했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하면은 이제 이번 주 수업은 완전히 끝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력이 만약에 회복이 되면은 주말에는 또 여행을 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게는 그 김규화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것이 제게는 큰 손실이고 또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날 시인으로서 교수로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된 것도 문득수 선생님의 어떤 보살펴 주심이고 또 시인으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김규화 쌤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인연에 의해서 이 자리에 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득수 선생님을 제가 처음 만난 것은 제가 26살 때 홍익대 교육대학원에 제가 입학을 했는데 그때 문득수 선생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가 82년도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원생 동기가 저 포함해서 3명이었는데 그래서 한 번은 그때 막 아마 그 홍익대 교육대학원이 신설된 그런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문득수쌤 댁을 우리가 방문을 했는데 그때 가니까 김규화 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김규화 쌤이 40대 아마 초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이는데 그때 아주 고우신 김규화 쌤을 만났습니다. 그때 만났을 때 저희들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모습이 아주 선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이니까 그때 김규화 쌤을 처음 만난 때가 1982년이니까 40년도 더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문득수 선생님과 김규화 쌤과의 어떤 그런 인연을 계속 이어왔는데 40년이 넘는 인연이었으니까 굉장한 것이죠. 2020년에 문득수 쌤이 이제 먼저 돌아가시고 그때는 문득수 문학관 때문에라도 김규화 쌤하고 굉장히 자주 언호를 드리고 저는 또 문득수 쌤이 생전에 사제를 출연해서 만든
신산문학진흥회 제가 이사고, 그래서 김규화 쌤이 또 이사장이고 해서 정기 이사회 회의 때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물론 제가 뭐 시문학에 김규화 선생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후먼 히스토리아라는 그런 장시도 연재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늘 문득 선생님과 김규화 쌤은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늘 한몸과 같은 그런 존재이고, 그래서 문득 쌤이 작고한 이후에도 늘 문득순 선생님을 모시듯이 김규화 쌤을 모시고 늘 가까이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두 분 다 완전히 떠나게 되심으로써 저는 마음이 어떤 텅 빈 것 같은 어떤 그런 허전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은 너무나 유한하고 헛되고 그런데 이 시간에 김규화 쌤을 마지막으로 뵐 때 어떤 그 상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금 김규화 선생님과 관련된 어떤 그런 추억, 인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설 지나고 그 심사문학진흥회 이사회가 열렸는데, 이사회를 마치고 심사문학진흥회 이사들이 홍익병원에 입원해 계신 김규화 쌤을 문병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이미 중환자실에 계시기 때문에 개우 한 사람씩 만나 뵀는데, 저도 이제 김규화 쌤과 1대1로 마지막으로 만났는데, 그때 앞에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식은 뚜렷하시고 이제 손도 발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손을 움직이셔서 제가 손을 잡으니까 김규화 쌤이 그동안 고마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문득수 문학관을 심사문학진흥회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계속 잘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문득수 문학관을 이제 리모델링 해 가지고 더 이제 앞으로 잘 가꾸어서 문득수 선생님의 어떤 그 유지를 잘 받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는데요. 정말 말로서 그냥 위로를 드린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장신대 문득수 문학관은 올 상반기에 이제 도서관 3층으로 옮겨서 통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10월에는 문득수 문학관 컨퍼런스 룸에서 국제적인 행사도 하고 그럴 계획이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는 도서관장인 박혜진 교수께서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여러 문학관을 이제 탐방하고 거기에 장점들을 잘 가져와서 문득수 문학관을 정말 제대로 된 그런 문학관으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득 선생님, 김규화 쌤 두 분이 이제 별채를 하셨으니까 그분들의 유지를 따라서 문득 국문학관을 잘 가꾸고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개간 시와 경계에도 제가 베트남에서의 어떤 일상 이런 것들을 연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베트남에서 갑작스럽게 알게 된 그 김규화 쌤의 별세 소식, 그걸 듣고 어떤 받은 충격, 그리고 문득 쌤과 김규화 쌤과의 어떤 인연,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한번 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생은 유한하고 결국은 다 놓고 또 이 지구별을 떠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삼 남은 날들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늘 쓸데없는 그런 상념들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면서 신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마침 오늘 그 배경음악으로 그런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가도 이렇게 나오네요. 정말 생은 유한하고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더욱 신의 은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새삼 더 하게 됩니다. 새해에 다짐했던 그런 결심들,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더욱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마음을 다잡아 보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